안녕하세요, 코인이슈입니다. 7월달이 시작됐는데 장이 회복하지도 못하고 횡보를 지속하고 있죠. 7월 1일 미국 주간 실업 지표와 제조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경제 회복세로 인해 뉴욕 증시에서는 주요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시장에는 큰 반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주말장은 안 좋기 때문에 이번 주말도 크게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월 5일 미국 독립기념일이죠. 공휴일이라 주말장이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매수 대기 중이신 분들은 주말에 한 번 더 기회가 올 수 있으니 예의주시하셔야 되고요. 이제 엔터테인먼트에서도 NFT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와 업비트 자회사 두나무가 NFT 플랫폼 사업에 진출했네요. NFT 연계 디지털 굿즈 제작 유통 거래 및 일련의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두나무는 JYP 굿즈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고 발표했고,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연동 가능한 JYP 아티스트들의 얼굴이 들어간 배경화면이나 목소리가 들어있는 음성 파일, 얼굴이 들어간 이모티콘이나 동영상, 앨범 등 디지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업비트 NFT 자체 플랫폼에서 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굿즈 제품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코인으로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언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뭘까? 라는 의문점들이 가진 분들이 계실 거예요. 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한정판 굿즈를 소유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계 단 한 개밖에 없는 걸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JYP뿐만 아니라 다른 엔터테인먼트들도 K-POP 굿즈를 NFT로 발행해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NFT 시장에 뛰어든 기업이 있는데요. 아이언맨, 토르, 헐크, 다들 아시죠?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마블 엔터테인먼트인데요. 마블 엔터테인먼트는 NFT 상품을 출시 예정이라고 밝혔네요. NFT 시장이 전도 유망하고 현재 핫하다는 걸 한 번 더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자, NBA 유니폼의 암호화폐 광고가 처음 등장했네요.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팀이 스톰엑스와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앞으로 농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포츠 분야에서도 보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프리미어리그 유니폼에 코인 엠블럼이 들어간다던가, 아니면 UFC 특정 선수를 코인 업체가 스폰을 하기도 할 것이고요. 메이저리그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앞으로 코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NFT의 확장성에 대한 무서움을 여러분은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자, 다음 기사는 독일 기관 투자 펀드 암호화폐 최대 20% 투자 가능, 최대 470조 원 유입 기대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 기사가 왜 중요할까요? 이 기사는 470조라는 굉장한 금액보다 독일의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ECB, 유럽중앙은행이죠.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국가들 중에 독일이 중요한 이유는 유로를 발권하는 은행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국가들의 모든 경제정책의 마지막은 독일의 승인이 떨어져야 실행이 될 정도로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국가가 독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법안이 발효가 됐다고 하면 나머지 유로존 국가들은 그대로 독일과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기사는 소프트뱅크네요. 다들 잘 아는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죠. 소프트뱅크가 브라질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2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ETF 상장이 승인됐죠. 그렇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도 브라질 코인 시장의 높은 잠재력을 보고 투자를 한 것이고요. 올해 5월 달에 소프트뱅크 실적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질문을 했었죠. 손정희 회장에게 테슬라를 예를 들면서 비트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는데 되게 애매하게 답변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실제 가치는 무엇인지 거품은 아닌지 논란이 많은데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마지막에 가상화폐가 인기를 끌면서 다이아몬드나 채권처럼 무시할 수 없는 어떤 플랫폼이 만들어졌다. 가상화폐를 거부할 필요는 없고 항상 내부적인 논의는 하고 있다 라고 인터뷰를 했죠. 이 말은 즉슨 쿠팡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 또한 비트코인 시장에 이미 들어올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쿠팡은 이미 비트코인 결제를 추진 중이죠. 자, 보시면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다날도 같이 급등을 하게 됩니다. 다날은 쿠팡 내 핸드폰 결제 점유율 1위 업체이기도 하면서 자회사인 다날 핀테크를 통해서 페이코인을 발행한 회사이죠. 현재 페이코인으로 CU, 도미노피자, 할리스커피, 매드포갈릭, 교보문고 등 국내 대형 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궁금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솔직히 굳이 카드 결제보다 이점이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페이코인 어플 내에 비트코인 지갑을 생성하고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해당 지갑으로 송금한 뒤 PCI로 전환해 결제로 이용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암호화폐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마케팅이나 기술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페이코인을 사용해서 물건을 사는 영상은 제가 조만간 업로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보고 현 시점에서 쿠팡에만 집중을 하면 안 되죠. 쿠팡이 코인 결제를 시작한다? 그럼 위메프, 티몬, 지마켓 옥션 등 경쟁사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너도 나도 코인 결제 시장에 뛰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한국 코인 시장은 지금보다 몇 배 더 커질 거고요. 여러분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신 걸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다음 기사를 보면 채굴기업 하이브가 나스닥 상장을 했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 공부했죠. 세계 최대 채굴업체 3대장 비트메인, 가나안, 이방거지. 이 세 곳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지난 영상을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링크 보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비트메인은 분쟁권 다툼 때문에 아직 상장 중이고 가나안은 2019년도에 상장을 했죠. 이방거지는 20년 6월에 나스닥 상장을 했고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를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이제 앞으로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와 채굴업체들의 연이은 나스닥 상장이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자, 트론 나왔네요. 트론이 블록체인에서 USDC 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때 스테이블 코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 가치와 동일하게 만든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나 유로 가격과 동일하겠죠. 그리고 변동성도 작습니다. 쉽게 말해서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거래소는 코인을 매도하게 되면 원화 상태로 거래소에서 갖고 있게 되죠. 마찬가지로 해외 거래소 사이트에서 코인을 매도하면 USDT, USDC로 갖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변동성이 적으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원화로 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그 스테이블 코인 종류는 USDT, USDC 두 개가 있죠. USDT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더고요. USDC는 골드만삭스가 투자하고 있는 서클사에서 발행한 코인입니다. 기존의 이더리움, 스텔라, 헤데라그래프, 솔라나, 알고랜드를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사용했는데 거기에 트론을 추가하겠다고 하는 발표죠. 트론은 우리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에 있는 코인입니다. 자, 트론 어떤 코인일까요? 현재 디파이 생태계 끝판왕이 누구죠? 이더리움이죠. 그 끝판왕 자리를 위협하는 코인이 바로 트론입니다. 트론은 썬 토큰으로 제니시스 마이닝을 시작했죠. 스마트 컨트랙트로 스테이킹 서비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대출 서비스 저스트 스왑도 지금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트론 거래량이 이더리움 거래량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수수료가 매우 저렴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이체 시 트론을 구입해서 보내면 수수료도 거의 없고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트론은 다양한 플랫폼에 공존이 가능해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트론은 제가 2018년도부터 계속 모으고 있는 코인입니다. 트론은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저스틴 선 형님만 보호가는 코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트론, 저스틴 선, 비트토렌트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요즘 코인판의 화제의 인물이죠. 일론 머스크 트윗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7월 1일 일론 머스크 트윗에 항상 언급해오던 도지코인이 아닌 베이비 도지코인을 언급해서 최근 24시간 동안 228.3%나 급등했네요. 베이비 도지코인은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일론 머스크와 같이 일하고 싶다는 뜻을 비추었는데요. 팬케이크스왑 또한 베이비 도지코인이 1일 거래량 4위라는 리트윗을 했네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본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커밍아웃을 했을 정도로 가늠을 할 수 없는 인물이죠.
7월 25일 트위터에 시바이누 코인을 언급하는 듯한 트윗을 남겨서 시바이누 코인이 20% 급등하기도 했고요. 베이비 도지코인 트윗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지코인을 이제 버리는 게 아니냐, 혹은 도지코인 개발자들과 의사소통이 안 돼서 개발자들에게 일부러 보여주기식인 것 같다, 많은 의견들이 분분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19년도부터 4명으로 구성된 도지코인 개발자들과 소통을 해왔고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모두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개발진들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 제안 역시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일론 머스크는 예전 트윗에 개발자들에 대한 답답하다는 듯한 안 좋은 의견을 내비추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오늘 7월 3일 우주여행에 관한 트윗의 답장으로 우주여행에 도지코인을 결제할 수 없는지 물어보는 트윗을 남겼네요. 참 도지코인 홀더들의 펀드멘탈을 들었다 놨다 하는군요. 저희 코인 이슈 포트폴리오에는 도지코인이 없을 뿐더러 추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코인 가격보다는 코인 시장을 볼 수 있는 주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이슈였습니다. Hey, I got a confession.